반갑습니다. 1년 전까지 현대자동차 사장했던 공영훈입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정태호 의원님 대학교 1년 후배고요. 저도 대학 시절에 여기 관악에서 막걸리도 먹고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. 여러분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 광주형 일자리 공장 들어보셨습니까? 오늘은 제가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있을 때, 그리고 우리 정태호 의원님이 청와대 일자리 수석으로 있을 때, 그 공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같이 일해본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, 그때 같이 일하면서 느낀 정태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 느낀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지금 길거리에 가시면은 캐스퍼라는 이름의 아주 예쁘고 자그마하게 생긴 자동차 보신 적 있을 겁니다. 그게 이제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광주의 새로 지은 그 공장에서 지금 생산돼서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. 그게 이제 점점 커져서 작년에는 5만 대 정도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됐습니다. 2019년 1월,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에, 그때 이제 우리 정태호 당시 수석하고 저하고 광주시장, 그리고 광주시민단체 대표, 그리고 광주의 한국노총, 광주지회장, 이렇게 해서 그때 협약식을 사인을 해서 그게 출발이 됐거든요.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상당히 오래전 동안 협의가 진행이 됐는데, 처음에 이제 이 공장은 다른 공장하고 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. 본래 공장을 지을 때는 회사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, 그러면 관청에서 인허가 절차만 받으면 그냥 착공하면 되거든요. 그런데 이 공장은 회사, 노조, 그다음에 광주시라는 지자체,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, 중앙정부, 이렇게 다양한 주체가 협의를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새로 신사업을 해보자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로 한번 해보기로 한 그런 공장이라서 완전히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다른 차원의 이야기, 공장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. 여러분,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이야기가 나온 게 김대중 대통령 취임한 직후부터인데 20년이 더 지난 그런 사회적인 일종의 화두인데, 말로만 그게 많이 진행이 되지 구체적으로 공장까지 지어가지고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협력업체를 키우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거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. 그게 처음 시작될 때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, 사실. 회사 입장에서 보면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한 결과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되고, 상당히 많은 액수로 투자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자동차를 또 개발하는 데 돈 들여야 되고, 그래서 나중에 실컷 돈 들여놨는데 합의가 깨져버리면 다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? 저도 이제 그때 사장으로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컸고, 그 협의에 참가했던 노조도 협상 테이블에 나온 대표들이 내부의 반대파한테 배신자라고 비판받고 이런 상황이었고, 시민단체도 여러 목소리로 이 목소리가 나눠져 있고 이랬었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그 전체를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끌고 나가 수년 동안 끈기 있게 끌고 나가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당시 정태호 수석입니다. 그 결과 이제 2년여 동안의 협의를 거쳐서 공장이 착공이 돼서 이제 차가 생산된 지 지금 3년째 들어갔어요.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정태호 당시 수석이 해낸 일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, 우선 지금 광주에 빅그린 산단에 공장에 직접 채용되어 있는 그쪽의 생산직 근로자가 700명입니다. 우선 700개의 일자리가,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옆에 협력업체하고
주변 생태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지역사회에 지금 기여가 되어 있고요. 두 번째로 이 광주형 그 공장이 성공을 하는 바람에 5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. 비슷한 유형의 새로운 그 노사대와 사회적 합의 형태의 일자리가 군산, 밀양, 부산, 횡성, 구미 이렇게 추가로 지정이 돼서 그게 이제 진행이 됐고 우리 정태호 수석이 구미까지 일을 다 마치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자리에 광주에 고향을 두신 분, 또 나머지 아까 5개 지역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다 있을 텐데, 그거 다 그 고향에 그렇게 새롭게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고향의 경제를 살찌운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의미는 뭐냐면은, 이제 우리나라 대조업이 해외로 나가기만 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불러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여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밖으로 나간 일자리를 안으로 불러들여서 어떻게 해서 경제를 살려볼까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5년 전에 그거를 실제로 공장으로 현실화시켜서 만들어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요새 그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리쇼링 모델이라고 하는데요. 사실 저희 현대자동차도 그동안 국내에서 이 소형차 만들어 가지고 돈이 안 남기 때문에 뭐 인건비도 비싸고 여러 다른 비용 비싸서 돈이 안 남기 때문에 소형차는 전부 인도, 터키, 멕시코 이런 데로 다 갖다 그쪽에서 현지 생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거를 광주에 새로운 노사 대타협형 공장을 만들어서 작은 차도 국내에서 만들게 만든 겁니다. 이런 굉장히 큰 경제적인 측면의 의미가 있고요. 이제 이 정태호 그 당시 수석이 뿌린 씨앗이 이제 튼튼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잘 자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이후에는 더 이제 크게 성장할 겁니다. 올해 8월 달에 그 광주 공장에 전기차가 투입이 됩니다. 이제 기존에 생산되는 캐스퍼는 휘발유 차거든요. 근데 거기에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로 가기 때문에 전기차가 생산이 새로 투입이 되고 그 투입이 되면은 생산량이 늘어납니다. 기존의 캐스퍼에다가 이 새 차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 일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전기차가 유럽까지 수출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런 아주 새롭게 앞으로 뻗어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본 정태호는 정말 묵묵히 일하는 사람, 말을 앞세우지 않고 묵묵히 일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.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. 제가 의정 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셨던데 그 관악을 위해서 더 좋은 그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아마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그런 인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오늘 그 말씀을 드리러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